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25년 소방공무원 합격 변수 관련된 제 간단한 좀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소방공무원 수험생들 제가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올해 시험이 이제 소방공무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험생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행정법. 행정법은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했듯이 일단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소방학과 소방관계 법규에 비해서 강의가 늦게 나와요. 그래서 강의나 인강 업로드가 늦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행정법을 강의하시는 구급 공무원 강사님들이시죠. 전문적으로 소방 행정법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9급과 7급 군무원에서는 행정법은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진로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방 진로에서 행정법 강의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분들이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그래도 괜찮은데 계속 인강이 계속 올라오고 계속 공부를 해서 괜찮은데 아마 이 시기에는 행정법 공부가 너무 진도가 느려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면 뭐 계산 문제? 강사님들이 계산 문제를 쉽게 설명해 주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에 설명을 해 주거나 아니 계산 문제에 있는 해설이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계산 문제나 어떤 법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할 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요. 좀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법규. 그러니까 소방학은 좀 괜찮은데 보통 소방학 강사님들이 소방관계 법규까지 같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강의 준비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책을 거의 읽어다 주시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많이 좀 공통적으로 좀 고민했던 게 스타 강사님 강의를 듣는데 관계법규는 너무 그냥 책 읽어주는 거랑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내가 그냥 강의를 그냥 보는 게 더 강의를 보는 것보다 그냥 책을 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소방공무원 시험이 지역적인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집중률이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지역적인 것들을 책에 다 놓고 그 많은 부분을 다 하라는 거죠. 그럼 이걸 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타과목 공부 병행이 늦어진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좀 공부할 법이나 공부 분량을 줄여줘서 다른 건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그래도 전과목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각자 강사님들이 다 본인 과목을 좀 많이 공부하게끔 다 이렇게 조언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몇몇 과목이 밀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문제점인데 그럼 앞으로 예측 가능한 변수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행정법이에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그래도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진도가 안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행정법이 강의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나뉘겠죠.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를 얼마 못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를 얼마 못하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몇몇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행정법을 남들보다 뭐 그래도 한번 회독을 더 하고 간다든지 그런 수험생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행정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행정법은 저는 두 가지 한번 좀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는 혹시 시험 볼 때 행정법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행정법이 예상외로 평이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준비를 해야 돼. 자, 첫 번째, 행정법이 만약에 어렵게 출제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행정법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이미 강의 자체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까지 행정법 회독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법을 회독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행정법 강사님들이 소방행정법은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공무원 행정법 기출들을 다 넣어가지고 양을 많이 늘려놓는 거죠. 사실 강사님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강사님들은 본인의 1년 과정 안에 교재 안에만 다 있으면 돼요. 그 내용이. 그리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적중했다. 어디 막 모의고사에서 적중했다. 어디서 적중했다 하면서 홍보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걸 공부하는 소시생분들은 죽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대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늘 강조했지만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기본서랑 기출을 빠르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444수법에서 강조했던 거는 기본서 단계에서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고 빠르게 분석하고, 기출도 재시생분들이라서 만약에 기반이 있어서 풀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초시생이고 단어별 기출을 풀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빠르게 분석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출을 빠르게 분석해서 회독을 여러 번 할 수 있고 암기할 시간까지 확보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3단계 문제풀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과목별 기반이 잡혔다는 거죠. 과목별 기반이 잡혔다는 거는 강사로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적어도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출제 범위가 어디이고, 그리고 중요 포인트를 키워드가 무엇이고 한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단계예요. 그럼 이 단계에서는 이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문제풀이를 풀면서 그래서 문제를 풀고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면서, 이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좀 양을 줄이시고, 그리고 진도가 느린 행정법에 많은 양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공부 분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은 작년 강의나 작년 교재를 활용해서 더 빠르게 나가라.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문제풀이 모의고사 단계에서 인강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인강을 줄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적어도 모의고사 단계나 문제풀이 단계는 기반이 잡혔다는 전제하면은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이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만약에 기반이 잡혀 있다고 하면은 그냥 관련 그 문제집의 해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반 잡혀 있으면 해설을 보고도 이게 될 수 있겠죠. 설령 만약에 해설이 좀 부실해요. 그러면 관련 기본서 단권화를 여기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 그래도 혹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챗 GPT로 여러분들이 과외 버전으로 쉽게 풀이한 해설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할 시간이 좀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뭐 이런 학생들도 있겠죠. 아, 선생님, 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사실 기본서랑 기출 단계가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문제풀이 넘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풀이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인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 수험생들은 인강은 필요한 부분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행정법 여러분들이 회독할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이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에서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얘네들도 어차피 어렵게 나올 거니까.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에서는 무슨 말이면 남들이 예를 들어서 한 80점은 맞아요. 근데 나는 85점 맞는다? 쉽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과목들은 어쨌든 인강이 제대로 나오고 있고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면 합격권에 가까운 수험생분들은 남에 비해서 이 두 과목에서 점수를 더 높게 받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얘들은 그냥 필기 컷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행정법에서 남들보다 그래도 좀 더 보고 갈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플랜 B도 있어야겠죠. 혹시 행정법이 평이하게 출제되는 경우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시험은 어떤 과목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어떤 과목은 평이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행정법이 좀 진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평이하게 나오면은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우선순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맞춰야 문제를 다 맞춰야겠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도 이거는 사실 앞에서 말했지만 남들보다 더 잘하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실수를 줄이고 백정 방지용 킬러 문제를 선지 포고법으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수를 줄인다. 이 단계 학생들 제가 관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틀린 문제나 본인의 약점의 원인을 체크하셔야 돼요. 뭐 원인은 다양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만약 어떤 문제 틀렸어. 그러면 뭐 관련 어떤 이론의 이해, 정리, 암기,
복습이 안 된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걸 빨리 해결해야겠죠. 두 번째는 관련 이론은 알아. 근데 관련 문제 적용 연습이 안 된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건 문제풀이를 계속 적용하면서 연습하면서 이제 옆에다 분석을 해놔야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플래너에다 적자. 플래너에 기록을 해주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계속 약한지, 원인인지. 글로 적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거를 의식하고 계속 남은 기간에 공부를 하면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만약 안 적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죠? 첫 번째,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도 모르고, 두 번째, 실수는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행정법이 편의하게 출제된다? 그러면 결국은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에서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 맞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할 문제 중에서 누가 실수를 그나마 줄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합격하기 위해서는 배점방지용 킬러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배점방지 킬러 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강사님, 비슷한 교재를 봤다고 하면은. 하지만 맞춰야 하는 문제에서 실수 줄인 사람이 필기 합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안타깝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학생들이 보통은 배점반전 킬러 문제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배점반전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과목의 합격컷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인데 실수를 안 하신 분들이 보통 붙는다는 거죠. 보통 한두 문제 차이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담을 해보면은 맞춰야 하는 문제 중에서 실수를 해서 뭐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를 해서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킬러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단순합니다. 선지소거법입니다. 선지소거법은 여러분들이 오답 패턴 분석을 하죠. 제가 444법에서 늘 강조했던 틀린 선지에서는 한정을 체크하고 분석을 하자.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한 우리가 오답 패턴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오답 패턴을 안다고 하면은 만약에 목표 문제 나왔어. 하지만 선지가 딱딱딱 있다는 거죠. 그 선지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오답 패턴에 어떠한 오답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선지를 다 소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보통 학생분들이 이런 걸 잘 대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 터지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남은 기간 소방 공무원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